성공적인 AI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PC, 인터넷 시장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이 질문을 답해 보겠습니다. 1989년에 영국의 팀 버너슬리가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1995년 윈도우 95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이 탑재되며 PC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시작되었죠. 1996년에는 야후가 설립되었고 98년과 99년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각각 설립되며 인터넷의 활용도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 전 세계 인터넷 접속자 수가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했죠. 날로 증가하는 컴퓨터의 성능과 인터넷의 활용도, 동시에 점차 하락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가격은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사실들과 더불어 당시 세계 인구 60억 명 중 고작 1억 명만이 이제 막 인터넷에 접속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즉 인터넷의 수십 배 성장 여력이 충분했다는 것까지 모두 조합해본다면 90년대 후반은 저번 AI 투자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 첫 번째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 이 성장하는 산업에서 과연 평범한 저희가 승자를 가려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땠을까요? 앞서 보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먼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너무 초창기였어서 이 회사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지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정확히 답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는 이 회사들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고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풀리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뻔한 높은 확률의 승자를 선택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눈에 들어왔을 텐데요. 왜냐하면 마소는 1981년에 출시된 IBM의 첫 PC부터 MS-DOS라는 운영체제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93년에 출시된 윈도우 3.1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최초의 대중적인 운영체제로 자리를 잡으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90년대 당시 수십 개의 PC 제조사들이 PT 기능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OEM이 많은 컴퓨터를 팔든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혜를 보는 시장 독점적인 회사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많은 이슈가 된 것처럼 마소는 1995년에 출시된 윈도우 95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을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하면서 PC 인터넷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죠. 야후, 구글, 아마존 같이 대중성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 95년 이후에 우후죽순 생긴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강력해진 마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1998년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걸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당시에 경제신문만 제대로 읽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 PC 인터넷 산업의 승자, 그중 하나로 마소를 점찍는 건 전혀 특별한 인사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윈도우 3.1이 출시된 이후 1999년까지 마소의 매출은 5년 만에 4배가 넘게 불어났고 2010년 중후반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 등판하기도 전에 약 20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20배 이상 불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수십 배 성장 여력이 충분한 PC 산업,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대로 자리를 잡은, 그리고 실제로도 수십 배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였다는 건데요. 만약 저희가 이런 초우량 기업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AI 영상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굳이 99년 IT 버블의 최고점이 아니어도 마소의 주식은 최소 10년 이상의 긴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분명 고성장하는 산업에 1등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10년이나 투자 수익을 내지 못했다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건 바로 성장 투자의 세 번째 요소, 반드시 합리적인 가격 아래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이 조건이 무시된 결과입니다. 가치평가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90년대 후반 마소의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거래 배수인 이 PER만 활용해도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마소 PER 차트에 보이듯 90년대 후반의 마소의 거래 배수는 이미 70에서 9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을 10배, 퀄리티가 높은 회사의 적절한 배수를 대략 15에서 20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마소는 이런 정상 범주를 이미 한참이나 벗어난 극도의 고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카테고리를 염두에 두는 투자자라면 당시의 마소 주식을 매수하는 건 피할 수 있었겠죠. 이처럼 실제 매출과 이익이 수십 배나 커진 초우량 테크 회사도 너무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한다면 결국 거래 배수가 정상화될 때까지
오랜 기간 실망스러운 투자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AI 투자를 할 때도 이런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해야겠죠. 이렇게 저번 1차 영상부터 지금까지 성공적인 AI 투자의 3가지 요소들을 실제 케이스 스터디들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이거를 염두에 두며 저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숫자 중심의 리서치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어느 회사가 이 AI 산업의 승자가 될 거다. 그 이유는 이렇다. 라는 식의 정성적인 내용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에 걸맞는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숫자로 검증해 보는 것이죠. 2023년에 현재 마소를 예제로 더 보면 시장은 이 회사가 오픈 AI와의 합작으로 런칭한 챗 GPT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덕분에 최근 수개월간의 마소 주식은 빅테크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뭔가 AI 전쟁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구글보다 훨씬 더 선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챗 GPT를 활용하는 빙이 구글의 검색 시장을 뺏어온다면 대박일 것이다 라는 식의 1차적 사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마소 주식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빙 검색이 구글의 주요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실제로 빙이 구글의 큰 위협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이미 1000조 원 이상의 큰 시가총액을 가진 마소에게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를 숫자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에 기반한 2차적 사고를 더한다면 다음과 같을 텐데요. 만약 빙 검색이 구글의 검색 시장 절반까지 가져온다면 이게 마소 주식의 한 주에는 몇 달러의 내재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가 라는 식의 정량적 분석입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돌려본다면 현재 시장 가격에 마소 주식을 매수해서 투자 수익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챗 GPT 관련 호재가 벌써 마소의 주가에 충분히 심지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 분석 그리고 정확성 높은 가치 평가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재무와 회계를 알아야 하고 각 산업과 기업의 금융 모델을 만들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영역이라도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앞서 본 90년대 후반의 마소 케이스처럼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은 투자자가 직접 공부를 해서 각 기업을 가치 평가할 실력을 쌓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간과 노력에 투자가 여의치 않다면 두 번째 대안으로는 이런 전문성을 이미 갖추고 있는 리서치 보고서나 아니면 정식 투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우량 성장주들은 가치 평가를 해봐도 아주 싸지는 않다 라는 식의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미 시장은 인공지능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AI 관련 회사들이 비싸다고 판단되면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싼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이걸 파악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대안을 활용하던 극도로 고평가된 기업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좋은 기회를 잡겠냐 라는 식의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저번 AI 1차 영상에 애플 예제를 자세히 본 것처럼 아무리 초오량 회사라도 주식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네, 성공적인 AI 투자를 위해선 거시경제 변화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나의 주식 포트와 인플레이션, 금리, 경기 사이클 등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시황, 매크로 이슈들을 추적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꼭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시경제 지표들은 단기적으로 2, 3년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0년이 넘는 중장기로 꾸준히 지속되는 기술의 진보라는 이 뚜렷한 트렌드에 주는 영향은 작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런 경제혼란이 실제 PC, 인터넷, 스마트폰의 확장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끼친 영향은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앞서 봤던 마소의 매출인데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9년에 마소의 매출이 최초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딱 그 정도가 마소에 끼친 영향의 전부인데요. 2009년 이후에도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나 유럽 국가부채 위기 등으로 지속적인 거시경제 먹구름이 머물렀지만 마소는 바로 성장을 시작했으며 이 장기 추이를 보면 이렇게 확고한 기술적 우위와 경제적 혜자를 가진 우량 기업에게는
2008 금융위기조차도 절대 패닉할 만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소뿐만 아니라 기술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타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저번에 자세히 본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 20년간 펼쳐질 AI 확장을 포착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심지어 몇 년간의 경제 불황이나 전쟁 등에 한눈이 팔려서 몇 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좋은 투자 기회들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당장 앞으로 1년 내에 미국에 큰 경제 불황이 오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실직자들이 거리에 줄을 서는 최악의 매크로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AI 확장에는 몇 년 정도의 딜레이가 생길지언정 이 큰 대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크로에 너무 집중해서 좋을 게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거시경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에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신문을 읽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도 이런 매크로 변화를 시장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루하루 바뀌는 거시경제의 한눈을 팔고 있을 때 그동안 저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AI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란 AI 관련 원천 기술에 대한 테크니컬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회사들이 내놓은 각종 AI 서비스들을 비즈니스, 고객 관점으로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투자의 전설 중 한 명인 피터 린치가 그의 책에서 소개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리서치, 예를 들어 던킨 도넛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실제로 고객 관점에서 도넛과 커피를 먹어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리서치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걸 현재 AI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챗 GPT로 인해 마소를 무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형 언어 모델들이 실질적인 고객 편의까지 전달이 되는지, 챗 GPT가 들어간 빙 검색을 실제로 저희 주변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의 대안으로서 활용을 하는지, 이 같은 것들을 체크해보면서 마치 돌다리를 두드리듯 마소의 전망을 지속적으로 체크,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제로 마소가 2023년 초에 발표한 오피스 코파일럿 기능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회사가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이 AI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PPT 자료로 만들어서 심지어 발표자가 말할 스크립트나 관련 요약 이메일까지 다 써주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무작정 마소의 미래를 밝게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실제 이 코파일럿을 써보면서 이게 진짜 업무 효율을 혁신적으로 올려주는지, 아니면 과거 구글 글래스, 애플의 시리 음성 서비스처럼 최초의 기대는 컸지만 당장 대중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패작이 될지를 판단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얘기한 성공적인 AI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자로서 할 일 3가지를 정리해보면, 첫째로 어차피 시장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단기적인 매크로 이슈들을 매일같이 추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몇 년에 한 번씩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들어 줄 거다 라는 믿음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둘째로 주요 AI 관련 회사들이 내놓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소비자로서 판단하며 평가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AI 서비스들이 얼마나 파급력을 갖는지에 대한 소식들도 지속 체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셋째론 이렇게 모아지는 정보들을 각 회사에 숫자로 적용을 하며 최종 가치평가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인데요. 다양한 AI 관련 회사들 중 그나마 가장 저평가된 회사 등을 찾아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 분석 결과를 숫자로 전환하는 재무 분석이나 가치평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번째로 제공할 것이 바로 유망한 AI 기업들의 전문성 높은 재무 분석, 그리고 금융 모델링을 통한 가치평가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이 기술은 세상을 바꿀 거다, 어떤 기업은 이제 폭등할 거다 같은 식의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시각으로 각 회사를 분석할 건데요. 첫째론 회사가 제공하는 공시나 회사 경영진이 직접 발언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각 회사의 영업을 면밀히 파악하는 겁니다. 둘째로 해당 기업의 과거 재무 성적을 검토하고 다양한 영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현재 기업의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 등은 어떤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분석 결과들을 반영한 금융 모델을 만들어서 가치 평가를 진행할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가치평가 및 기대 수익률들을 참고하면서 숫자 기반 판단을 내리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이 제공할 두 번째 혜택은 성장주 기법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저는 약 10년 전 뉴욕 월가 리서치 회사에서 근무하며 애플이나 VM웨어 같은 클라우드 테크 회사들을 커버했습니다. 2016년 당시 애플을 공격적으로 사모으기 시작하는 워렌 버핏을 보면서 기술 성장주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 같은 초오량 기업에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좋은 투자 기회가 온다는 것과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단순히 우량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혹은 싸게 매수해야 된다 라는 식의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 투자 집행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추상적인 투자 철학이 아니라 더 실질적으로 성장주 투자의 기회와 리스크를 어떻게 밸런스하는지 같은 실전형 팁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AI 기업 분석을 미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테크 회사들로 확장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좋은 매수 구간을 최근에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투자 기회의 문제는 말 그대로 몇 년에 한 번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뜨문뜨문 오는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단 하나의 회사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우량 테크 회사들 20개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고 하면 각 회사마다 10년에 한 번씩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저희 입장에선 1년에 2개 정도의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예를 들어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엔비디아와 메타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작년 말에 생겼던 좋은 매수 가격대를 둘 다 벗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AI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미국 빅테크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눈을 돌린다면 1개 이상의 좋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밖에 있는 유망 테크, AI 회사, 예를 들어 일본 테크 플랫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트홀딩스, 고점 대비 90%나 하락한 동남아의 텐센트라고 불리는 SEA, 그리고 남미의 멀카도 리브레나 유럽의 프로세스 같은 회사들의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도 왜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마소 예제로 먼저 살펴본 이후에 성공적인 AI 투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이 채널이 여러분들께 제공드릴 것까지 정리해봤는데요. 참고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금융 모델 가치평가를 포함한 정밀 분석이 이미 진행되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해주시고 저는 추가적인 전문성 높은 AI 기업 분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